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1파이당 적정가는 얼마일까요? 파이코인의 가격과 지갑 이동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인 것 같아요. 왜? 코인의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에 따라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기도 한데요. 자, 현재 RWA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2030년까지 어떻게 됩니까? 1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한대요. 근데 항상 예상들은 뻔들어지게 했지만 참 보면 1억이라는 그 비트코인의 수치는 어떻게 돼요? 달성을 22년도에 하겠다, 23년도에 하겠다, 24년도에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 24년도에 1억을 달성을 했고 지금 현재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공든탑이 무엇인지 주입식 교육의 한계라고 보는데 이런 거는 이게 되게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이런 걸 왜 올리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되게 의미가 있는 건 사람들은 보통 1번과 2번 중에 어떤 걸 선택합니까? 공든탑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는 건데 아마 보통은 1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 아니 공든탑이란 탑을 쌓는데 많은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쌓은 탑을 말해요. 근데 노력과 정성을 들여 쌓은 탑이 2번이라고 했는데 2번이 틀렸다고 했죠. 결국 1번이 정답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볼 때는 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우리가 코인 시장에서의 요거는 코인을 사놓고 업비트 같은 데서 이렇게 코인이 있으면 이 코인을 사놓고 존버 쭉 해가지고 올랐어요. 자, 어떻게 보면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표현은 좀 적절치 않지만 이렇게 쭉 존버해서 돈을 벌었더니 와장창 돈이 더 많아진 거고 어떻게 보면은 2번 같은 경우에는 단타 사고 팔고 계속 해가지고 조금씩 단타를 해서 뭔가 돈을 번 이런 약간 비유를 한다면은 말이 달라지겠죠. 2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이 항상 1번이 뭔가 공든탑이라고만 주장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2번이 때로는 공든탑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느낌은 들어요. 왜? 많은 정성과 노력 자체는 실질적으로 오른쪽 게 더 유효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내용 볼게요. 지금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틀 이제 2시간 48분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럼 어떻다?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반감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과연 반감기 이후에는 가격이 어찌 변할까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현재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어요. 9천을 깨트릴 뻔 하다가 9천까지 가지는 않은데 현재 9,100만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죠. 그래도 며칠 전만 해도 1억을 갔던 그 비트코인이 엄청 빠졌고 우리가 과거로 쭉 봤을 때는 작년에 분명히 2천만원대까지 봤던 그 비트코인이 1억을 달성했다가 다시 9,100만원이 됐다가 여기서 이제 매물대를 어저께 분석을 해봤을 때는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이 깨져서 6천만원 이렇게까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이 올리버 엔다티 마나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의 파이 커뮤니티로서 가능한 많은 노력을 통해 31만 4,159달러의 GCV를 지원할 때다라고 돼 있죠. 아프리카 전역에서는 이 파이 네트워크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31만 4,159달러든 아니면 뭐 500원이든 저는 그 가격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볼 때는 이렇게 생각 발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1만 4,159달러. 제가 약간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 가능성이 낮다. 이거 안 될 것 같다 얘기하는데 반대로 얘기해서 500원짜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마인드면 500원짜리도 안 돼야 되는데 500원짜리는 지금 되고 있다. 이런 마인드에서는 저는 500원이 될 수도 있고 31만 4,159달러가 될 수도 있고 둘 다 가능성들은 항상 오케이 하고 열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은 폐쇄형 메인넷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가격 자체를 우리가 관여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건 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다만 이따가 제가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캐치를 해드리긴 할 건데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물론 31만 4,159달러라고 되고 4월 16일 오전 4시경에 3년간 휴면 상태였던 GAOD 계정을 활성화해서 여러 계정을 이렇게 이체를 시켰다라는 이런 내역들을 좀 잠깐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뭐 파이 게임은 게임에 가입해서 파이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파이로 어떤 거를 획득할 수 있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글쎄요. 이게 정말 맞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미래에는 수천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되고 통합 플랫폼이 된다. 게임을 해서 파이가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그건 좀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 이게 뭐 가입하면 파이를 주고 실제로 이 파이가 그 파이가 찐 파이가 될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What's your 파이 네트워크 메인넷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시면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해라. 메인넷 상태는 어떠냐? KYC 슬롯 없음, 결과 기다리는 중, 잠정 승인, KYC 통과, 마이그레이션 기다리는 중, 마이그레이션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이냐? 저는 이 KYC에 대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도 아니고 잠정 승인이라고는 하지만 임시 승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임시 승인. 과연 어떤 식으로 나중에 최종 승인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는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이더리움은 337.3만 팔로우입니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는 336.1만 팔로우입니다. 이제 1.2만 팔로우 앞으로 조금 더 앞당겨졌습니다. 과연 이번 달 안에 이더리움을 역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항상 이거는 궁금하긴 한데요.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가 1000만 명에서 이런 공지가 나왔었죠. 1000만 명 돌파했다고. 그래서 춤추는 모습. 정말 500만 명이라는 수치가 제가 1년 안에 그러니까 올해 안에 뭔가 성공을 하려면 하루에 19,000, 18,000명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고 다음 보면 뉴스 기사에 나온 게 있어요. 파이 네트워크는 개방형 네트워크에서 더 가까워지면서 KYC 인증을 받은 전 세계 사용자가 1000만 명에 이르렀다. 3월 14일 파이데이 발표한 커뮤니티 챌린지 직후에 달성이 됐고 그리고 파이 KYC는 기계 자동화 크라우드 소싱에서 이런 접근성이 부족해서 탄생을 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지난 12월에는 2024년 메인넷 개방형 네트워크 기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1,500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마이그레이션 됐다. 그래서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19년 백서에는 파이 월렛의 앱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생태계 구성 요소를 갖춘 5,500만 명의 사용 참여자를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 인원수는 뭐 1억 명, 8억 명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과연 어떤 게 진실일지는 제가 추후에 좀 더 밝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 보면 임시 승인자를 위한 추가 검증 패치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이거 말하는 거죠. 귀하는 라이브니스 신원 확인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 이거 여러분들 채굴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뜬다고 하는데 임시 KYC 인증자에 한해서 이게 뜬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자 핵심팀의 볼륨이 메인넷으로 이전이 됐다. 지갑 순위를 볼 수 있나요?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라고 돼 있는데 다월드님이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밸런스가 옛날에는 들쭉날쭉했는데 이게 지금 확실히 쫙 올라와서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쭉 일정하게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 볼륨이 메인넷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또 큰 의미 그리고 이게 바로 메인넷의 움직임에 좀 더 앞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계기라고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볼 수 있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이게 약간 얼토당토 없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이 파이 네트워크가 자꾸 31만 4,159달러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 역시도 이게 부정적으로 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파이 네트워크가 그 파이 코인이 얼마나 금액이 비싸냐 싸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재는 시장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래 파트너가 코인스크로 지갑을 통해 파이 지불금을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파이를 캐시백으로 받아라. 그래서 코인스크로에 대한 지갑을 통해 상환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뭔가 파이에 대해서 좀 더 움직이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대형마트를 갔다. 그리고 마침에 입장하는 순간 방송에서 할인마트 소리가 울린다. 자, 삑삑삑 해가지고 지금부터 100박스 한정, 투뿔 2kg짜리를 박스당 1,000원에 판다. 선착순이니 얼른 와라. 발이 미친듯이 빨라지고 바퀴가 미친듯이 굴러갑니다. 남은 건 10여 미터. 앞불사 거의 남은 게 없습니다. 다이빙 캐치 잡았을까요? 네, 그럴 리가 없어요. 뻥이니까. 투뿔 2kg 한 박스에 1,000원 한다면 누구라도 이러겠죠. 왜냐고요? 그 가격에 살 수 없으니까요.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과거에 아르헨티나는 질 좋은 소 한 마리에 우리 돈 10만 원이었다. 자, 근데 누구나 살 수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한우 가격이 새우깡 가격에 가까울지도 모른다. 내가 우리 가족이 잘 아는 누군가가 1억짜리를 만원에 산 건 큰 의미가 없다. 3만의 땅을 사고 1만의 사고를 먹고 5만의 그림 사고 P2P가 잘 안 바뀌는 이유다. 대세를 바꿀 수 있는 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렇게 가격에 살 수 있어야 그것이 모두가 인정하는 가격이 되고 시세라는 것이 된다.
맞아요. 이거 되게 현실적인 얘기인데 31만 4,159달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 가격에 파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누가 사냐라는 걸 고민해봐야 돼요. 누가 살 것 같아요? 안 사요 아무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로서 만약에 500원에도 살 수 있고 1,000원에도 살 수 있는 건데 이거를 31만 4,159달러에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안 사죠. 되게 비싼데 어떻게 사?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라이브니스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뭐 자정에 좀 설명드릴 때 약간 오류가 있었는데 채굴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굴 버튼 한번 눌러보시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한번 보면 돼요. 임시 승인자에 한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동남아 저가 매집 아이폰 시세 조정자들 신고합니다. 동남아 저가 매집으로 아이폰 거래하는 시세 조정자들 신고합니다. 캡처해서 코어팀에 제보하겠음. 그동안 수고했어. 계정 압류 빠빠이. 저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동남아 저가 매집이라보단 동남아나 해외에서 코인, 그러니까 우리가 피아트 거래라고 하죠. 그냥 암호화폐라든지 코인, 그리고 돈, 현금. 자, 이런 걸 가지고 뭐다? 파이를 매입해온다. 이 행위들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매입을 해서 이 파이코인이 생기잖아요. 이걸 가지고 뭐다? 아이폰을 사요. 그럼 세탁을 제대로 했네. 아이폰을 샀으니까 이 뭐다? 이거 가지고 이제 팔아요. 우리나라가 시세를 좀 더 높게 쳐준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외에서 사서 우리나라에 갖다 파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구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있는 거겠죠. 이런 고민을 좀 할 필요도 있고 다음 내용 보면은 뭐 파이에 대한 평균 가격 맨날 이런 것들은 어디서든 굴러 나오잖아요. 보면 미니멈 프라이스, 맥시멈 프라이스에서 나오는데 이 가격에 의미가 있을까요? 왜? 결국에는 우리는 오픈형 메인넷 이 메인넷부터 이뤄져야지 이 본격적인 움직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우리가 이런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코인의 가격 이게 의미는 없다. 단 우리는 가격에 대한 의미보다 활성화에 대한 의미가 크다. 결국 파이를 많이 알리고 파이를 소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 이런 게 파이코인이구나 하는 이런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파이코인은 아직도 너 파이코인 하냐 그러면 그게 뭐야 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거 스캠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인식을 바꾸려면 파이코인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상용화돼 가지고 아, 어디서든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바로 오다 파이코인이다 라는 걸 누가 이렇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다만 당연히 사람 심리상 이 가격에 대한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결국 높은 가격에 팔고 싶어 하는 건 누구나 똑같은 심리일 거고 낮은 가격에 구매를 하고 싶은 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심리가 아닐까. 왜?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높은 가격에 구매해서 낮은 가격에 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상에. 그죠? 그런 사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고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쭉 해보면은 결국 파이의 그 미래 가치, 그 잠재력을 위해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건 뭐다? 아, 파이가 이런 생태계가 있구나라는 걸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파이 도어에 가보면 지금 현재 빵으로 돼 있죠. 연속 지금 며칠째 빵인 거예요. 8일째 빵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빵이에요. 8일째는 아니지만 중간 49하고 1도 있었지만 그래도 빵이 많고 락업 보상은 165만 돼 있죠. 락업 해제가 됐고 다른 것들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자, 노드 볼까요? 노드는 또 줄었을까요? 자, 보시면은 또 줄었죠. 709라고 돼 있죠. 720인가 그랬는데 10몇인가 그랬는데 709로 줄었고 56으로 또 줄었어요. 이게 진짜 다음 주 아니 이번 달 안에는 3만이 깨질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이제 좀 반등을 해가지고 좀 더 늘어나고 활성화되는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파이당 적정가 목표가는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파이코인의 코어팀 뭐 지갑이 이동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의미 있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확실히 이런 준비들이 계속해서 포착되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올해는 뭔가 파이가 메인넷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